첫 번째는 차용증입니다.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돈이 통장에서 통장으로 옮겨졌는데 그게 증여인지 빌려준 건지 이게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드리거나 빌릴 경우는 반드시 차용증을 써라. 그리고 차용증에다가 이자 얼마로 할 건지 언제까지 갚을 건지 이 조건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인감증명을 첨부하든지 공증도 받아놔라. 그래야 자료가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가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로 재산이 이동이 있는데 이게 증여인지 매매인지가 애매한 이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매면은 매매 계약서를 쓰라는 거죠. 매매 계약서 써야 매매인 줄 아는 거지. 이게 부동산이 갔는데 이게 증여인지 매매인지 애매한데 본인은 이게 매매라고 주장을 하면 이게 인정받기가 어렵겠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라면은 순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시가를 반영하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는 30%까지는 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통장에 넣어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쓸 때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쓰고 그 다음에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등기를 하라는 거죠. 이래서 명확하게 해놔야 나중에 싸움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증여는 아니잖아요. 특별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현금을 드릴 때 현금을 쓰시라고 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증여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잠깐 맡아 갖고 계시라고 현금을 보관해 달라고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관증을 쓰시라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 막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언제쯤 돌려줄 예정이다. 이런 거를 써놓으면 통장에서 돈이 오고 갔어도 그게 증여가 아닌 거죠. 만약에 자녀한테 돈이 왔어. 그럼 부모님한테 증여. 그 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갔어. 그럼 또 증여. 그럼 증여세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맡길 때는 현금 보관증을 쓰고 그 다음에 언제 돌려주겠다는 반환 의무도 명확하게 해놓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여분 자료 만들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기도 하고 돈도 많이 이제 투입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자료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기여라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재산을 형성했다, 그 다음에 유지시켰다, 증가했다는 데 대한 자료인데 그럼 부모님하고 공동으로 매입을 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부모님이 70% 되고 자기가 30%를 냈다. 이거 있으면 정확하게 그걸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공동으로 매입했다. 근데 공동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할 때 50대 50으로 투자했다. 이거 명확하게 해놓는 거죠.